네, 일단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속된 말로 좀 짜증이 납니다. 그죠? 3일 동안 시장이 지금 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변동성은 나오고 막판에 좀 회복하긴 했지만 지금 매일매일 고점 기준으로 시장이 2에서 3%씩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급락이죠. 급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까지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좀 과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은 좀 아쉬웠던 이유는, 일단 이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지수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지수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참 뭐 사실 근데 나스닥이 지금 미증시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겁니다. 다우는 장중에 뭐 사상 최고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경신하고 있고요. 뭐 강보합으로 끝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장주 중심인, 기술 중심인 나스닥이 좀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미증시의 하락은 아니고요. 나스닥 기술 중심의 나스닥이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일 장중에 거의 4.30%까지 큰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종가 기준으로 3.69, 거의 뭐 장중에 4.30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내 증시는 오전장에 갭상승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6%나 급등이 나왔고, 6.13, 장중에는 6.85%, 거의 7% 가까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상승이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조금 이제 다시 또 반등 흐름이 나와졌지만 다시 이제 1140원대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심리적인 저항을 돌파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흐름으로 오늘은 시장이 좋았겠다, 오늘은 시장이 좀 흐름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필라델피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증시가 최근에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개장가에는 어디 영향을 받아요? 개장가에는 미증시 영향을 받고요. 뭐 특히 다우지수, 그리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3대 지수의 영향을 받고요. 장중에는 S&P 500을 장중에는 중국 상해 증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 뭐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가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보합으로 끝났죠. 장중에 하루 종일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밀렸냐 하면은, 또 애석하게도 우리 증시가 이제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털이나 뭐 자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하고 기초 체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요걸 딱 보시면은 장중에는 중국 상해 증시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장중에는 중국 상해 증시를 따라간다 그랬었는데, 애석하게도 중국 상해 증시는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미선물이 약간 밀렸어요. 장중에 미선물이 지금 현재도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낙폭을 축소했네요. 아까 0.5%까지 약간 밀렸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당연히 전일 4% 가까이 급등이 나왔으면 약간의 책임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빠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견고한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명분인지 아니면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싶었던 건지, 거기서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견조하니까 미선물이 살짝 흔들리니까 그걸 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요, 딱 아침에 갭상승 1.6% 이상의 상승이 딱 나왔다가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종목이 시장이 하락금이 나왔어요. 막판에 더 빠졌어요. 0.70. 그래서 마이너스 0.70. 그러면 오늘 고점이 얼마예요? 네, 반갑습니다. 1.64. 플러스 1.64에서요. 플러스 1.64에서 마이너스 0.70까지 빠지니까 종목들의 하락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장 초반에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서 1000개, 코스닥 1200개 종목 중에 1000개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스란히 1000개 종목이 하락으로 끝났어요. 플러스 1.64로 끝나다 1.14로 장 초반에 출발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 또는 1에서 2%, 또 3% 가까이 큰 상승이 반등이 나와주다가 시장이 그대로 곤두박질 쳤으니까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해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웬만한 종목들이 4에서 5%는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기준에서 2.3% 가까이가 이제 또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이 계속 그럽니다. 어제도 장 막판에 좀 회복하긴 했지만은 장중에 3% 가까이 밀렸고요. 장중에 3% 가까이 밀렸고 전일은 3% 가까이 밀렸었고 또 이틀 전에는 2% 가까이도 밀렸었고요. 그죠? 이때도 고점 기준으로는 2% 가까이 2점 밀렸고 이날 금요일에도 마이너스 장중에 2%까지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나마 비교적 시장은 지지부진했지만은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죠. 그럼 최근에 이 4일 동안 시장이 하루에 2-3% 시장이 하루에 2-3%씩 변동이 나온다는 건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뭐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급락에 가깝죠. 근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증시에 하락이 나왔던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 혹시 아시는 분들 적어볼까요? 이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동안 뭐 때문에 하락이 나왔어요? 모르세요? 아무거나. 제일 우리 증시 하락을, 하방 압력, 우리 증시의 상승을 발목 잡았던 주된 요인이 뭐였어요? 네. 맞습니다. 국채 환율. 특히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빠진 게 일단 주된 원인이었잖아요. 그죠? 네, 금리 인상은 이제 연준에서 안 한다고 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기물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급등에 따른 요게 제일 컸어요. 그럼 이 문제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1.5%대로 하락했고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됐던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미국 우리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주된 원인은 서서히 지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조 9천억 달러의 뭐 슈퍼 부양책도 하원에서 통과 이후에 곧바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하겠다고 밝혔고요. 근데 시장이 매일매일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슈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슈퍼 부양책도 경기 회복 신호로 보면서 국채금리 상승을 이끌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안전자산, 뭐 금이나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오면서 또 그것 또한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로 보면서 국채금리 상승. 그럼 결국에 국채금리 상승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신호, 백신이 보급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신호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 금리라는 게 항상, 가파른 상승과 가파른 하락이 굉장히 증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우려감으로 증시가 그동안 좀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에 또 증시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만한 어떤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또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도 다시 뭐 작년 11월이나 12월 같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증시 예탁 자금이 10조 이상 증발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에 따른 투매로 또 그리고 또 어떤 차익 매물 출회로 이어졌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증시에 지금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사실상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증시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각종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네, 뭐 국채금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아까 투심 악화, 우리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일단 투심 악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심리적인 지지라인을 이탈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900선, 코스닥은 뭐 900선, 뭐 코스피는 뭐 3000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뭐 연기금 매도, 연기금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관련돼서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 수급 공백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 이탈 현상, 이거 이탈 현상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죠. 네. 요 정도가 우리가 지금 증시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이 계속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정을 찾고 있고, 또 연준에서 밝혔잖아요. 2.1% 이상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상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뭐 연준이라든지 또 그리고 제니 앨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계속 소모수 역할을 하고 있고, 미증시는 지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다우만 조정이 나왔던 거, 성장주가 좀 조정이 나왔던 것 뿐이지,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또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 경신을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럼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투심이 서서히 지금 악화됐던 부분들이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기도 당연히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은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도 다시 당연히 수반될 수 있을 거고요. 투심 악화된 부분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심리적인 지지라인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한 나라의 경제지표가 어떤 121선이 이탈했다고 시장이 계속 빠지는 거고, 121선 안착했다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900선을 안착하면 시장은 급등 나오는 거고, 900선을 이탈하면 시장이 계속 빠진다는 논리는 정말 초보적인 발상이죠. 물론 그런 시장의 경제지표를 보는데 어떤 지표와 이평과 어떤 지지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투심이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국내 지수가 뭐 3000선 위에서 놀았다고, 그죠? 3000선 이탈하면은 빠르게도 회복을 하고요. 최근에 투심이 악화되고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주요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국 양회가 끝나고, 그리고 또 내일 선물호조 동시 만기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변수들이 또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그냥 약간의, 정말 진짜 약간의 어떤 악재, 예전에 우리가 증시가 상승해 나왔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호재로 계속 상승해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은 증시는 빠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지지율이 더 높아지니까 오히려 더 증시가 상승이 나오고, 상원은 공화당이 돼야지 증시에 좋을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막상 또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다 석권을 해도 증시는 오히려 더 바이든 정권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또 상승이 나오고, 예, 뭐 계속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도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딱 그 풍부한 유동성과 백신에 대한 보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요 두 가지로만 계속 어떤 악재가 나와도 상승이 나왔어요. 뭐 3차 팬데믹이던 4차 팬데믹이던, 예, 확진자가 증가하던, 뭐 기업들 실적들이 부진하던, 뭐 어떤 건 간에 계속 시장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별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이제 악재들,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이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도 아니고, 기관의 어떤 매수세로, 연극의 매수세로 시장이 올랐던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이제 또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이탈 나온다. 원래 외국인은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잠깐 대형주 위주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잠깐 대형주 상승을 이끌었던 것 뿐이고요.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은 이어졌습니다. 작년부터요, 그죠? 네. 이 상승을 지금까지 개인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 기관이 매도 물량 나온다, 뭐 외국인이 판다, 연기업이 판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안 나왔죠. 관심도 없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때는 장중에 중국 상해 증시가 요동을 쳐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왜? 미국이 하락이 나오던 조정이 나오던 우리 증시는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투심이 악화된 상태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빠지면 빠지고요, 미선물이 빠지면 빠집니다. 미선물이 안정적이고 중국 상해 증시가 빠지면 빠지고요, 중국 상해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데 미선물이 빠지면 또 빠집니다. 미선물과 중국 상해 증시가 견고한데 유럽 증시가 빠지면 또 빠지고요, 약간의 뭐 악재만 있어도 빠지고요, 환율이 조금이라도 상승 나오면 빠집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뭐가 됐든 빠져요. 아무리 지금 뭐 호재가 나오고 뭐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오고 뭐 기업들이 호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아무리 좋고 실적이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투심이 악화된 상태여서, 또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빠질 만한 빌미만 찾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가 오늘 안정적이었으면 오늘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미선물이 그렇게까지 반등이 나오고 중국 상해 증시까지 받쳐줬더라면은 오늘 그래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건 좀 오버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시가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증시에 하락이 나왔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에서 이미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전혀 하루만 20% 가까운 반등이 나와졌어요. 최근에 하락폭들을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이 일단 강하게 20% 이상의 반등이 나와줬고, 애플 또한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그런 많은 악재들, 뭐 코스닥 지지라인, 심리적 지지라인, 연기금 매도, SK바이오 청약,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SK바이오 잘못 적었네요, 그죠? 예. SK바이오사이언스, 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수급 공백도 오늘 끝나기 때문에 그 매물도 오늘 다시 내일 정도면은 다시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내일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많은 요인들이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가장 크게 우리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10년물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도 안정권에 들어간 상태이고, 중국 상해 증시도 지금 이제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또 특히 코스닥 증시처럼 낙폭이 컸던 증시도 없어요. 오히려 미국 S&P 500이나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나스닥만 빠졌는데 나스닥이 안정을 찾고 있고, 중국 상해 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그 문제점도 2월달, 1월달에는 문제점이 야기됐지만 중국에서 또 양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또 히토류 관련해서 이미 상반기에 최대 생산량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약간 화해 제스처를 취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도 오히려 2월까지도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증시가 1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2월까지도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 보였고, 최근에 조금 밀린 거 외에는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코스피랑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죠. 니케이 지수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대내외 변수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견고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투매가 나왔고, 그 이유는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증시에 또 이제 주요 이벤트들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관망장세가 지속되고 좀 확인하고 매수하겠다. 또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수 물량들이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 반등 나오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장 초반에 또 이제 매수 물량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이 또 출렁거리니까 버텼던 사람들도 오늘은 좀 투매에 동참하기 굉장히 쉬웠던 시작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악재들이 하락장, 또 그리고 폭락장으로 이끌 만한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이번 주면 다 어느 정도 재료 노출, 또는 이제 악재가 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미증시와 중국 상해 증시는 이제 조금씩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만 지금 오늘 조금 미국과 중국 상해 증시의 잔파동에 놀래가지고 좀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다. 그리고 이미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투매가 과도하게 진입될 수 있고, 오늘은 웬만한 투자분들이 또 지수의 상승을 바라본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조정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투매가 투매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지 120선, 22선 생명성,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22선 돌파하면 무조건 매수하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쭉 밀리잖아요, 그죠?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파란 선이 22선인데 22선 돌파하면 안착하면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고, 이평과 지지라인은 어차피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아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차트 좋아하고 경제지표를 차트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이탈했을 때는 매도하는 것 뿐인 거고요. 우리는 이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과대하게 낙폭이 나왔으면 이 회복 또한 빠를 것이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이 증시의 회복은 남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이제 회복 속도와 수익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이 V자 반등, 우리가 3월달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왔던 이런 큰 V자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거는 변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같이 하루에 막 고점 대비 2% 3%씩 이렇게 빠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오늘도 뭐 1.6에서 마이너스 0.70까지 빠지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2월달에 제가 이제 엠뱅골드에서 또 시장 핑계 안 되고 제일 큰 수익을 챙겨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1월 말부터 여기 최근까지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수익 랠리를 이어갔고 2월 내내도 계속 수익 랠리를 이어갔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2% 3% 이상의 급락이 나온, 이때도 물론 수익을 챙기긴 했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온 날에는 수익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빠져버리는데, 그죠? 네. 그리고 뭐 급등하는 종목도 10% 20% 급등 나온 종목부터 추격 매수해가지고 뭐 아니면 도시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시장 외에는 증시가 지지부진하고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증시는 제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거는 증시가 앞으로,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악재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잖아요. 이 악재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아니고, 또 이런 악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나 또 그 미국 정부나 또 그리고 미국 최고의 경제 수장인 제니 옐런 재무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나 또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계속해서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도 충분히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가 너무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증시 하락은 너무 지나친 우려감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심리적 지지라인, 연기금 매도, SK 연기금 매도 또한 시장이 또 안정화되면 또 바로 또 수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외국인이 오늘 매도했다고 앞으로 계속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시장 옆으로 팔았다가 다시 또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또 안정화되면 연기금 매도 들어오는 거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코스닥 900선, 코스피도 3000선에 안착하는 것이고, 선물호수 동시 만기도 내일 끝나는 것이고, 원달러 환율 상승 또한 금리가 좀 안정을 찾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도 안정을 찾으면은 원달러 환율도 물론 이제 그 달러에 우리가 이제 선행지수라고 하지만요,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시가 또 요동을 치고 좀 불안정하면은 환율 또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성이기도 하고 선행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원달러 환율 동안 외국인 이탈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 증시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뭐 그 이후로도 굳이 꽂자면은 또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에 의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지금 뭐 좋았던 증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원하는 시장은 어차피 이런 변동, 하루에 2% 3% 이상의 급락이 나오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변동성이 반드시 줄어든다 이겁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막 3% 이렇게 맨날 빠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가 이번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시장은 무조건 V자 반등이 나오고 다시 1000선 돌파합니다. 뭐 코스피 뭐 5000선 6000선 돌파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변동성은 이번 주보다 또 지난주보다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급락 추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이런 변동성, 뭐 지금 월, 화, 수 내내 지금 2, 3% 가까이 시장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다음 주에는 반드시 줄어듭니다.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갑자기 또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의 하락 이유는 사실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래서 빠졌고 저래서 빠졌고 원래 늘 제기됐던 그런 악재와 또 부분들이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사실은 뭐 이번 달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그런 부정론자들이 말했던 얘기들이 늘 하던 얘기인데, 작년에 시장이 바닥에서 거의 뭐 더블 이상의 시장 상승이 나왔을 때도 맨날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기후제처럼 맨날 빠진다 그러면 언젠가 마치듯이 맨날 똑같은 얘기로 뭐 외국인 이탈 현상, 뭐 시장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증시는 과열이다, 거품이다, 늘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이 나오면 그 얘기가,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힘이 실리는 것 뿐이니까, 증시가 우리가 하락에 나왔던 요인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가 더 이상 호재로서의 효력을 잃듯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악재들이 이번 주면은 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다음 주에 도출된다 그러면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이번 주면은 이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투심이 악화된 상태가 아니고 서서히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오면은 뭐 IT,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5G, 비메모리 반도체, 또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웬만한 5 종목들을 눌러보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안 빠진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반토막 난 종목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오이솔루션, 뭐 에이스테크, 뭐 그리고 또 뭐 솔리드, RFHIC, 유비코스홀딩스, 뭐 KMW, 다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5G 인프라 구축을 몰랐던 사람은 없었고요. 다 모두 다 5G 하는데 이게 고점 대비 40% 이상 다 빠졌어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에코프로 BM, 첨보, 고점 대비 30% 40% 이상 안 빠진 종목이 없다 이겁니다. 뭐 코오롱 모티리얼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예요. 뭐 동아기업도 마찬가지죠. 뭐 동아기업도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30% 40% 안 빠진 종목이 없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뭐 에드칩스도 마찬가지고 뭐 네페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테스도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 최소 20에서 30% 40% 이상 안 빠진 종목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이렇게 고점 대비 12%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뭐 안 봐도 뻔합니다. 보시면은 뭐 아미코즈도 마찬가지고 얘는 더 빠졌죠. 제약바이오 더 심해요. 시테카바이오는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오늘 7% 이상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만원짜리가 13,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뭐 차바이오테, 바이온, 진메트리스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진메트리스 같은 경우는 35,000원짜리가 만원까지 갔으니 3분의 1 토막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러분들이 믿었던 5G 반도체, 숫자, 실적이고 뭐고, 시장이 빠지니까 5G, 2차전지, 반도체 소비자 다 빠지는구나. 그럼 이거는 내 원금이 다시 회복이 되려 그러면은 정말 시장에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와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그때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회복이 되겠죠. 5G 종목들이 이제 40% 평균 물렸으니까 최소 60%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소비자 관련 20, 30%는 다 밀렸기 때문에 최소 40%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까지 오는데, 그럼 시장의 반등만 물떠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시장의 V자 반등을 기대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시장의 V자 반등, 우리가 지금 기대할 만한 요인이 딱 하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이거 몰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게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끌었고 그게 오히려 더 증시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진짜 지금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빠르리 전 세계가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가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로 그죠? 그거 말고는 우리가 지금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요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럼 시장에 기대지 말자. 뭐 반도체 소부장 좋은 거 몰라요? 뭐 그리고 또 뭐 5G 좋은 거 몰라? 그렇게 좋은데 왜 고점 대비 40% 빠지냐 이거예요. 그거는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빠지면 빠지기 때문이에요.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게 IT, 5G, 뭐 제약바이오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시장이 올라가면은 레포트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종목들 매수하고 5G는 KMW, 그리고 뭐 장비 관련해서 소재 관련해서 부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들 매수하면은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시장이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깔렸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그동안 작년에 시장이 좋아서 올라갔던 거지. IT 관련 섹터들 종목들 쭉 돌려보시면은 시장이 빠졌을 때는 무조건 빠집니다. 그럼 시장이 무조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 바라보고 버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개별주들, 제가 말하는 개별주가 잡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뭘 봐야 돼요? 뭐 제가 최근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지금 이거 봐보세요. 진매트리스나 뭐 KMW나 5 종목들 보시면은 컨텐츠 관련 종목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떤 식의 흐름으로 지금 이게 정말 시장이 정말 밀리게 맞는지. 오늘 SNLife 디자인이 또 했습니다. 제가 이때 1월달에도 2월달에도 SNLife 디자인이 뭐 디즈니 플러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저거 뭐예요? 영화 미나리에 대한 수상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했는데 이 종목이 40% 이상 올라갔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하루 만에 10% 이상 올랐고요. 오늘 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종가가 아주 안정적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까지 맨날 고점 대비 3% 빠지고 3일 연장으로 3%씩 빠지고 시장 고점 기준으로 13% 14% 이상 시장이 하락이 나온 이런 시장입니다. 그럼 종목들은 죄다 20에서 30% 이상 하락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어떤 흐름인지, 오늘 또 사마 네트워크는 그 자리에서 얼마큼의 상승이 나왔는지, A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무리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으로 그 섹터의 중심 섹터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반등이 나오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들 컨텐츠 대장주와 또 그리고 미래차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 놓으시면은 시장 여파로 밀릴 수 있어요. 그 종목들이 시장이 빠져도 안 빠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안정을 찾았을 때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삼화전기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제가 대원전선의 후속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이 한번 반등의 크기를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시장이 뭐 지지부진해도 약간 안정만 찾아도 오늘 26%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물론 뭐 삼화전기 또한 오늘 뭐 뉴스가 나오면서 뭐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차피 MLCC와 전해 콘덴서의 어떤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고온 저저항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를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오늘 시장이 조금 안정적이었잖아요. 최근 시장의 투심이 회복되고 또 이제 평상시 시장이었으면 오늘 충분히 상한가가 들어가도 남을 재료였습니다. 오늘 26%까지밖에 상승이 안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 시장이 이제 안정만 찾아도, 시장이 이제 뭐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기만 하더라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월달에도 시장 핑계 안 대고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2월달에 우리가 단기 매매로 203% 이상의 수익을 챙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수익을 챙겼던 이유는 이 변동성을 봐보세요. 이건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었고, 이 변동성이 1% 내외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1% 내외에서 이렇게 시장 흐름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수익을 챙겼고, 이 금요일도 챙길 수 있었는데 8%밖에 수익이 안 돼가지고 수익 매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서 수익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기존 종목들은 지금 급하게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매수가 위에서 매도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월, 화, 수 이런 동안에도 우리 기존 종목들, 신규 종목들 말고 신규 회원님들이 가입하셔서 매수한 거 말고요. 1월 달에 저도 물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족족 시장에 빠져도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달에 우리 매수했던 종목들은 오늘 또 어제 엊그저께 강한 반등 나와가지고 우리는 매수가 위에서 팔면서 서서히 지금 계좌가 회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주 빠르면 내일 옵션 만기를 전후로 시장의 변동성만 줄어들면은 또 폭발적인 수익이 챙겨 나갑니다. 왜? 남들보다 손실폭부도 이제 작고 매수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상승에 편승한 종목들이 아니라 뭐 IT도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 매수해놨고, 그죠? 컨텐츠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 사마전기 같은 또 폭발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너무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꼭 상승이 나와야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딱 변동성만 줄어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달에도 큰 수익을 챙겼고요. 2월달에도 우리가 요런 시장에서 우리가 203%의 수익을 챙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월달에도 이런 시장에서 지금 35%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저 또한 이제 수익 실현한 건 없습니다. 기존 종목 중에서 20% 30% 바로바로 반등 나와가지고 매수가에서 매도한 종목들은 있어도 이번 주는 지지분이했어요. 왜냐면 시장이 하루에 3%씩 빠지는 시장에서 급락 나오고 폭락 나오는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죠. 물론 뭐 20% 뭐 팜스토리 뭐 급등하고 있는데 따라붙고 뭐 신혼종합계막 급등하고 있는데 따라붙어가지고 쬐끔 챙기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매매 방법입니까? 네, 급등한 종목들 이런 시장에서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급등한 종목들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급등 전에 매수해서 급등 나오면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매매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가입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상승률 순위 봐가지고 올라간 종목들만 매수해가지고 뭐 아니면 도식에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시장의 반등을 준비하고 시장의 안정화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낙담하고 시장은 계속 빠져, 시장이 안 올라가니까 우리 종목 안 올라, 이게 아니라 시장은요 변동성만 줄어들면 됩니다. 그게 종목 장세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목 하나만 잘 골라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최근에 이런 시장에서도 제가 달릴까 말까 해서 말씀드렸던 SN라이프 디자인도 지금 몇 번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 외에도 뭐 남성이라는 종목도 바로바로 급등이 나오고, 종목만 잘 고르면요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지금 이틀 만에 거의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잖아요. 오늘 삼화전기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뭐 이런
하락장에서 종목만 잘 골라내면은 예전과 다른 하루 이틀 만에 뭐 20에서 뭐 30% 이상의 큰 수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기회의 장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뭐 남성도 그렇고 SN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M게임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묶이면서 큰 이거 어디갔어? 이거 보세요. 바로 상한가에 진입해버리고 다음날까지 급등이 나왔고, 두올이라는 종목도 우리 VIP 회원님도 수익 났었는데, 화일약품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추세 상승이 이어지진 않아요. 이날 말씀드렸었는데, 다음날 바로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하나 잘 고르고 시장의 변동성만 좀 줄여들면은 수급이 들어오면은 20에서 3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맥점에서 종목들을 잘 선별하고, 다만 대응이 중요하겠죠. 그냥 시장이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종목이니까 몰빵 가만히 이게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내일 또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할 매수는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도 지금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다 1차 매수로 들어갑니다. 최대 2차 매수까지 들어가고요. 주식은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대박 주니까 몰빵 기다리자고요. 이게 아니고 5G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무조건 올라갑니다. 지금 이미 고점 대비 40% 빠졌는데 그거 회복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60% 이상 상승이 나와야지 이제 본전입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맨날 대박입니다. 뭐 급등입니다. 저 1등입니다. 이럴 때 가입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하고 조정하고 누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저도 12월달에 1월달에 실수했던 부분이 있어요. 11월달까지 우리가 뭐 종목들로 비중을 실어가지고 큰 수익 났던 부분들 12월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대형 주장세가 그렇게까지 강할지 몰랐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1월 말부터 1월 말에 손절해가지고 1월 말부터 제가 시장 핑계 안대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2% 3% 시장 빠진 날에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시장이 3% 빠져도 우리가 매수한 종목들은 수익이 나야지, 무조건 나야 된다, 내가 가입하고 3, 4일에는 무조건 시장이 폭락 나와도 수익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은 제가 어련히 알아서 그 누구보다도 수익을 많이 챙겨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2월달에도 우리는 시장 핑계 안 대고 203% 이상의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3월달에도 2월달에 그 준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계좌 관리를 하고 있고, 시장이 이제 폭락이 나올 걸 대비해서 분할 매수와 어느 정도의 현금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 봐요. 앞으로 시장이 무조건 V자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시장이 상승이 나올 만한 이유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이 나왔을 때는 왜 하락이 나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락인지, 시장이 상승이 나올 요인이 있다, 1조 9천억 추가 부양책을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진짜 큰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정말 진짜 뭐 백신 또 치료제까지 백신만 있다고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 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코로나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정말 확실한 뭐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던가, 그래서 진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증시가 한번 진짜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돼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모멘텀 아니면은 시장이 정말 급반등 나오고 다시 뭐 5,000만 포인트까지 가기에는 다소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컨텐츠 관련 섹터는 그랜모에도 강하고요. 미래차 섹터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메타버스 관련 섹터는 이제 출발하는 섹터고, 우리가 그 안에서 AI를 중심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선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가 짱이야, 5G가 짱이야 이러고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요. 기회장입니다. 2월달에 우리가 203% 수익을 챙겼다고요. 3월달에 시장이 폭락이 나서 지난주까지도 35% 이상의 수익을 챙기다가 이번주에 시장 여파를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만 줄어들면 올라갈 종목들, 그냥 올라가는 게 단순히 그냥 올라가요? 하루에도 20% 30%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갈 종목들 꾸준하게 말씀드릴 거고 수익 랠리를 이어갈 거니까 SN라이프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압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 시장이 안정권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하락이 나와도 제가 SN라이프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또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거는 시장에 그냥 V자 반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만 줄어들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시장이 급등이 나와야 5G 반도체 소부장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시장이 빠져도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5G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빠지면 제일 먼저 빠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뭐 기술적 반등 말고요. 쭉 추세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냉정하게 추세 상승이 나올 만한 요인이 없잖아요. 우리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왜? 변동성이 줄어들면 됩니다. 근데 변동성은요 반드시 줄어들어요. 왜? IMF 때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변동성이 계속 하루에도 5% 3%씩 빠진 게 아니에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일봉으로 볼게요. 2018년도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도 있고요. 네. 2008년도 잠시만요. 2007년도구나. 네. 이때죠. 금융위기 때.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잖아요. 2008년도. 근데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해도 이렇게 조정이 급격하게 나온 날도 있지만 이때는요. 계속 이렇게 횡보장세입니다. 지지부진한 흐름. 시장이 올라갈 만한 요인도 없고 1% 내외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돼요. 그리고 한 번씩 크게 급락이 나올 때 있는데 금융위기 때도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 요인, 뭐 하루에 3% 빠지고, 이거 3% 빠졌죠, 이때가. 3.42. 뭐 이때도, 4% 빠지고요. 이렇게 급락은요, 일시적인 거고, 그 외에는 계속 이렇게 횡보장세가 이어집니다.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2008 금융위기 때도 이런 장세가 훨씬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이번 주면 어느 정도 끝날 거예요. 시장이 앞으로 무조건 반등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가 다 수면 위로 올라온 주가 이번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변동성이 계속 급락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쉬어가다가 또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고 이랬던 겁니다. 이건 거의 뭐 2, 3개월 동안 또 횡보도 이렇게 하고요. 알겠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반등이 이제 2018년 말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런 주기는 굉장히 짧아요. 확 나왔다가 또 한 달 넘게 횡보하고 또 이게 좀 조정 나오다가 한 번 또 하루 이틀 두들겨 맞고 횡보하고 또 한 일주일 정도 두들겨 맞고 또 좀 횡보하다가 다시 두들겨 맞고 쭉 이러다 반등. 그죠? 금융위기 때도 시장은 변동성이 줄어듭니까? 딱 급락이 나오는 그것만 있어요. 아무리 하락장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이 하락장도 아니잖아요. 미증시는 지금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 또한 1.5%까지 하락이 나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 경고합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자라보고 놀란가서 소뜨거 보고 놀란다고 너무 과도하게 조정 나온 부분이니까 이게 앞으로 하락 요인 연기금 판다고요? 외국인 빠져나간다고 원달러 확률이요? 원래 외국인 계속 매도 물량 나왔었는데 그때는 시장 올라갈 때는 아무도 그 언급을 안 하잖아요. 시장이 빠지면은 늘 그런 요인들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폭락장, 급락장, 금융위기 때도 시장의 이런 급락은 짧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횡보장세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만큼의 어떤 급락 요인도 없고요. 그리고 이번 주만 지나면은 변동성만 줄어들면 됩니다. 요 안에서 더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요 안에서 변동성만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부가 납니다. 저는 두 가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대형주, IT 뭐 이런 거 사면 돼요. 뭐든 사면 됩니다. 뭐 리포트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근데 그런 리포트에 나오는 종목들이 아닌 제가 시장에서 뭐 디지털 화폐를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려서 지난달에 시장이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뭐 한네트도 말씀드렸었고 뭐 K사인도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겼잖아요. 그죠? 한네트도 이게 지금 시장이 한네트 보면 디지털 화폐가 지금 시장이 지금 하락에 나온 시장 같나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서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죠? 이거 말고도 K사인도 말씀드려가지고 K사인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모습이잖아요. 시장 여파로 밀릴 수 있어도 빠르게 오늘 회복을 했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도 마찬가지고 보안 관련 섹터도 마찬가지고 컨텐츠 관련 섹터도 마찬가지고 미래차 관련 섹터 뭐 대원전선을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 정말 시장의 하락만큼 빠졌는지 한번 봐보시고 지금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시장의 변동성만 줄어들면은 수익 날 확률 뭐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산돼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수익이 날 확률이 적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또 업종 주도 섹터 5G 반도체 이런 것들이 안 갔을 때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달에도 그 설날도 꼈기 때문에 18거래밖에 안 되는데 203% 이상의 수익이 났고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35% 수익이 났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고점 대비 막 3% 4%씩 막
밀리면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그 이후에 우리 종목들 포트관리를 잘해놨고 또 2차 매수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했을 때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점으로 지나가면은 확실히 시장은 V자 반등이 나온다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기회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던 변동성이 나오던 우리는 두 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락만 안 나오면 돼요. 물론 급락이 나와도 제가 지난 2월 28일 마지막 날 K사인으로 수익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예, 변동성만 줄어들거나 시장만 안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 법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뭐 5G 뭐 무슨 뭐 2000년대 반도체 이건 최고야. 레포트에 나왔는데 내년에 실적 좋대. 내년에 실적 안 좋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안 좋아지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래 성장성을 보면 다 좋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목을 매지 마시고, 그동안은 시장이 작년엔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거지. 항상 우리 시장은 지금 코로나 여파로 또 동학개미로 또 큰 상승이 나왔던 시장은 정말 제가 십몇 년 주식을 하면서요, 이렇게 강했던 시장은 작년에 처음이었고, 항상 횡보장세가 많았습니다. 이런 횡보장세나 지지부진한 시장이거나 불안정한 시장일 때는 제가 제일 강합니다. 폭락만 안 나오면요. 근데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자마자 시장 이번 주에 수익 안 났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상황도 보시고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얼마큼 안정적으로 계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시장이 변동성만 줄어들어도 폭발적인 수익이 날 거라는 거를 오시면 체험할 수 있고,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지난주 목요일까지 우리가 수익이 났고, 당연히 뭐 지난주 금요일날 가입하셨거나 지난주 목요일날 오후장에 가입하셨거나 뭐 이번 주 월요일날 가입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난 게 없겠죠. 왜냐면 시장이 불안한데. 다만 그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다른 여타 반도체, 소부장, 뭐 제약바이오, 뭐 5G, 2차전지 이런 종목들보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반등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종목들도 두 종목이나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기존 종목들 신규 회원들 매수한 거 말고요. 반등이 다를 겁니다. 왜? 시장에 편승한 종목들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만 돼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 그 흐름들이 다르다는 거, 회복이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3월도 마찬가지로 2월달 시장 핑계 안 되고 200% 이상의 수익이 났던 것처럼 3월도 자신 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가면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그 포인트를 보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장의 상황에서 높은 레포트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KMW, 오이솔루션, 네페스, 테스나 이런 게 이제 아니고요. 정말 시장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잘 대응했을 때는, 물론 시장이 오늘처럼 폭락이 나면 빠져요. 그런 게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 조금만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회복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신 분들, 믿었던 5G의 배신, 2차전지의 배신, 반도체 소부장의 배신을 느끼셨던 분들은, 예, 그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인덱스 펀드가 어때요? 인덱스 펀드는 시장이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고 빠지면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시장이 어차피 그것 또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포터 매매 그만하시고요. 레포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는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시장의 레포터에 나와 있지 않은 전문가는요, 매니저는요, 리포터 보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읊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디지털 화폐든 제가 어떤 타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잘 아실 겁니다. 뭐 구형테크, 조지아 공장이든 어떤 타점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종목들을 소개하는지, SN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타이밍에 디지털 화폐를 어떤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급등이 나오면 제 관심권 받기예요. 한네트 어떤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가 맞는 투자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두 가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만 줄어들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좋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기술적 반등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3월달도 2월과 큰 흐름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데, 대형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적잖아요. 뭐 추가 부양책, 돈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그죠?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미 1조 9천억 달러는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이후로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예. 손실 대응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흐름들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1차 매수를 했고요. 분할로 종목들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고점 대비 12%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이상의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 종목들의 어떤 반등 흐름과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보신다고 했을 때 시장이 변동성만 줄어들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흐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2월달 지난주 목요일까지 계속 이어졌던 지난주까지 시장이 이렇게까지 짜증나게 빠지기 전까지 수익 랠리를 이어왔던 랠리의 동참을 다 왔습니다. 이 시장 하락은 다 왔다라는 게 이 하락의 끝자락이라는 게 아니고 이 변동성의 끝자락이 왔다 이거예요. 시장의 제 말씀을 이해됐죠? 시장의 이 하락이 이 급락이 이렇게 막 고점 대비해서 3% 빠지고 2% 빠지고 이런 급락장 이런 변동성이 줄어든다. 1% 내외에서만 움직여주면은 그때부터는 승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참에 들어갈 종목 들어가고 또 그때 새롭게 사는 종목들은 속도와 수익률이 확실히 다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뭐 사자마자 KSI 뭐 20% 이상의 수익을 챙겼고 그때 매일매일 뭐 우리가 수익을 챙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만 줄어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SNF 디자인도 말씀드렸었고 오늘 방송에서 에어 부산 요거 소개드렸죠. 에어 부산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고항 관련해서 앞으로 또 이제 그동안은 뭐 영화금속 그런 것도 제가 사실 제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화금속, 동방성기, 뭐 삼표시멘트, 노르페인트 다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진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착공이 됐을 때는 가장 크게 수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받겠죠. 이비 주가도 충분히 반영됐고 아시아나 항공이 지연되면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악재까지 충분히 반영됐고요. 최근에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그에 따른 경기 민감주로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실적 또한 이제 당연히 코로나 여파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여행과 항공업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회복될 가능성밖에 없고요. 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시아나의 어떤 지분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이제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에어부산 자체적으로도 무착륙 비행 그 여행 상품도 계속 지금 출시하고 있고 반응도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백신 보급에 따라서 어떤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의 추가적인 반응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당연히 지역 항공사인 에어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오늘 에어 부산도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이 깡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의 어떤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예전부터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면은 사실상 뭐 맨날 빠진다고 하거나 맨날 오른다고 하지 않는 이상 맞추기가 시장의 방향을 맞춘다는 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장에 어떤 변수가 나올 줄 알고 그죠? 네.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요. 네. 요것만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시장이 변동성만 줄어들면 됩니다. 시장이 무조건 V자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올라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방 이동도 가능합니다. 여기 방 이동도 가능하니까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 이제 우리가 그만 이 5G의 배신, 반도체 소부장의 배신, 2차전지의 배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요. 실적이고 뭐건 간에 시장이 올라가야 올라간다는 거를 이번 시장에 여러분들이 좀 느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만 줄어들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 201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식의 어떤 조정과 급락은 일주일 안팎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박스권 횡보 장세 1% 내의 변동성이 줄어든 장세였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증시 이번 주는 우리 증시가 좀 과도하게 과매도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내일 또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 국면, 변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주식 라이브 클릭하시고 저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하셔서 여기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날짜는 그 누구보다 많이 드리고 있어요. 거의 뭐 남들의 이벤트 정도 수준으로 날짜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달 가입하면 7일이고 장이 끝났으니까 8일, 2개월 가입했으면 14일, 장이 끝났으니까 16일.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날짜 갖고 이런 거 하루 이틀 갖고 추접스럽게 장난치고 싶지 않습니다. 3개월 가입하면 한 달, 오늘 장 끝났으니까 하루 더 드리고요. 네. 엠비엔고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ARS 결제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변동성만 줄어들면요, 시장 여파에 상관없이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 랠리를 이어갑니다. 2월달에도 마찬가지고 3월달에도 이번 주 월화수 잠깐 쉬었을 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수익 랠리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면은 시장 변동성 줄어들고 빠르면 내일부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취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그 수익 랠리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S 결제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고객센터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항상 가입할 때는 내가 최고다, 1등이다 이럴 때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딱 이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회복이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변동성만 줄어들면 누가 제일 잘하는지, 그럼 그때가 기회인 겁니다. 알겠죠? 오늘도 뭐 상한가 먹었어요. 그럼 내일 상한가 먹을 가능성은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균치로 김종현 매니저가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급락만 안 나오면은 시장의 주도 섹터 타점 잘 잡아서 큰 수익 주더라, 3-4% 수익 내지 않고 바로바로 10에서 20% 수익 잘 챙겨주더라 라고 믿음이 가신다면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핑계 안 되겠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때 수익이 날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은, 시장이 저는 변동성만 줄어들면은 수익 잘 챙겨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까지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변동성이 잠깐 나와서 그랬죠. 변동성만 줄어들면 여전히 2월만큼, 우리 2월달에 200% 수익 났잖아요. 2월만큼의 기회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끝나고요. 뭐 다음 주에 뭐 FOMC도 있긴 하지만요, 그 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인 또 금리 저금리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국제금리 관련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을 소방수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음 주 FOMC까지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최근에 우리가 증시 부분에서 걱정했던 부분들, 요소들이 대부분 이번 주에 다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쭝드만님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미앤미님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친구님이랑 김성현님은 날짜가 이제 16일, 19일부터 시작이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그때 말씀드릴게요. VIP 신규 연장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신규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으로 부탁드릴게요. 다 왔습니다. 시장에 이런 변동성 다 왔으니까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의 변동성 일주일 이상으로 막 폭락 장세, 막 2%, 하루에도 2%, 3%씩 맨날 빠진 장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악재들, 그리고 10년물 국제금리가 증시 하락을 가장 이끌었는데 그 부분도 미국에서는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국제금리도 1.5%대로 하락이 나와졌고요. 기술주도 어제 반등 나온 거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략 후강, 그리고 서서히 내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변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우린 그러면 됩니다. 시장의 반등도 바라지도 않고 있어요. 반등 나오면 땡큐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수익 챙길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 수익 랠리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나 1등이 오늘 상한가 먹었어요. 이때가 기회가 아니고요. 지금같이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고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가장 잘한 사람한테 가는 게 정답인 겁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오늘 상한가 먹었으니까 내일도 상한가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누가 제일 빨리 회복시키는지, 제가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손절하고 그 2월 달에 200% 수익 나면서 상당 부분 회복했고, 회복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지금 회복 단계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남들 다 힘들다, 시장 빠진다, 다 빠지고 있는 장세에서 저는 수익으로 손실을 복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누가 가장 장중 방송합니다. MBA고즈 사이트에서 지금처럼 장중에 아침 7시 반에 방송 열어서요, 3시 40분까지 지금처럼 방송하고 문자까지 자세히 보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힘든 시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V자 반등이 아니라 변동성만 줄어들면 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릴 거니까 쫄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시장 변동성 다 하락은 이번 주가 막바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바지라는 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V자 반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반드시 줄어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미선물 상승, 미증시 상승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미증시 상승 나와서 갭상승 나왔다가 빠지면은 더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막 장 끝났다고 미선물 보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